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에도 이제 이 출산이 있을 거고, 그 북한 출산에 관한 부분에도 신분차가 있을 거고, 네.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먼저 한국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야단인데요. 네. 북한은 또 지금 저출산이죠. 네, 심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해주는 뭔가 좀 있나요?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출산하면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모유가 부족하거나 모유 수유가 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분유도 다양하게 많고 이런 걸 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데, 북한은 사실 예전에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이제처럼 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의 초반 중반까지 소저질환 그런 분유 비슷한 그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처럼 다 가공이 된 거 아니고 이렇게 발알로 가로채로 이렇게 젖소 목장이라든가 이런 데 인연이 좀 있거나 지인이 있으면 그런데 조금씩 얻어다 아이를 먹이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는 그런 소젖도 없고 해서 어떤 걸 가지고 아이를 키웠냐면, 저희 지인분 언니도 출산을 했는데 그 모유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갑자기 폐혈증이 오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가에서 인공영양아, 혼합영양아라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인공영양아는 뭐인가 하면 모유를 전혀 먹이지 못하고 이제 암죽이라고, 북한에서는 분유 보고 암죽이라고 하는데, 그 암죽 가루를 인공영양아는 6kg를 합니다. 근데 그 6kg를 아이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배급, 엄마의 배급 300g, 아이 배급 300g을 합쳐서 암죽을 6kg를 한 달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암죽을 받는 대신 배급이 없죠. 그리고 혼합 영양아는 뭐냐면 엄마 모유 수유를 절반하고, 그 다음 부족한 식량에 대해서는 암죽으로 제공해 주는데 그거는 한 달에 3kg 이렇게 제공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이 2.0에서 1.9로 떨어졌다고 야단인데, 네. 지금 남한의 출산율은 뭐 0.9 정도 안팎되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더 떨어졌죠. 네, 북한의 반도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애 낳으면 미련 곰탱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북한에서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또 가족 부양까지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 뭐 한때는 김정은이가 간부 선진에 애가 많이 있는 집을 택해라, 요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새 쌍둥이를 이제 황해남도 유경 여성이 평양 산원에서 낳았다고 은장도 하고 건방지를 선물로 줬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네. 그걸 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치 그 출산 영웅이라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원래 새쌍둥이라는 것은 현재만 출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출산하는 게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평양 산원이라는 북한의 대규모적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는 주로 평양의 중앙당 고위급 가족들과 또 상류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가족들이 출산하거나 산부인과적인 어떤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평양 산원을 생각조차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뭐 평양이라는 곳은 북한 사회는 전혀 이런 여행중 그 제도가 너무 강화되고, 특히 평양은 직할시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용할 수도 없고, 단지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처럼 새쌍둥이 태어났을 때, 새쌍둥이 태어나면 예전에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쌍둥이 태어나는 건 나라가 흥할징조다.
이래가지고 어디에서 새 쌍둥이 태어났다 하면 그 긴급 보고가 올라갑니다. 중앙당에. 그러면 김일성이한테 그 긴급 보고가 올라갔을 때 바로 직승기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북한은 또 여성들이 임신이 되면 여기서처럼 최첨단 기구가 없기 때문에 뭐 초음파나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불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나팔 같은 귀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귀를 대고 듣는 아이 심장 박동을 듣고 안 그러면 손으로 진맥하고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임신이 그냥 대략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이 사람이 한 새 쌍둥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해서 도에까지 보고가 올라가면 도에서 중앙당에 보고를 하는데 이제처럼 직승기가 내려서 그 아이 산모를 바로 직승기다 태워서 평양 산원에서 출산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방에서 올라가서 출산하는 사례 또 평양 산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그것뿐인데 일단은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처럼 김일성이 나라가 흥할징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은장도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라 할 때는 남자 2명한테는 은장도라 그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은으로 된 거 그런 걸 선물하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한테는 반지 그렇게 선물합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애가 태어나도 영아 사망률이 한국의 8배, 네. 또 이 산모 사망률이 10배.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무사히 네. 자라기도 또 어려운 열악한 예, 환경도 열악한 있잖아요. 환경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북한 정권이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에도 주거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애들 양육비 문제 때문에 이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잘 안 놓으려고 하는데 북한도 뭐 한국보다 더한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이 있고 또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출산하고 이제 임신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장애가 생기니까 잘 안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좀 애를 놓으면 뭐 식량을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놓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율이 주로 아이 양육 문제가 많이 네.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를 낳으면 이제처럼 교육 문제 또 뭐 아이에게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거 있지만 북한은 주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도 돈보다 식량입니다. 엄마가 임신이 되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듯이 북한 사회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워낙 경제적인 이런 식량 사정이 긴장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임신이 되면 입덧할 때 모든 좀 이런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섭취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자체가 영양 소모를 충분히 섭취를 못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뼈에 가죽만 달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일단 또 태어난 다음에 이제처럼 병원에 가서 출산할 때 여기서처럼 초음파나 최첨단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아이 상태 또 이런 검진을 다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출산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분만을 많이 유도합니다. 자연분만을 많이 유도하다가 도중에 안 되다 싶을 때는 긴급 수술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모도 위험할 상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출산해서도 긴급 조치하는데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북한의 평양 산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평양 산원이라는 데가 한마디로 평양 산부인과 네, 그렇습니다. 병원.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병원인데 북한에 어디 평양 산원 말고 시도별로 뭐 시군 단위로 산원들이 쭉 있나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양 산원은 최초부터 설립이 돼서부터 여기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초음파, 뭐 엑스레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 다 설치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도나 군이나 이런 데는 뭐 이런 전문적인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기구가 정말 이게 첨단 기구처럼 사용하거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평양 산업만큼은 안 됩니다. 평양 산원만큼은 안 예, 되는. 안 됩니다.
자, 한국에 그 북한의 평양 산원에 가서 출산한 여자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황선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의 지역 후보로 이제 나왔던 이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005년 노무현 때 10월 10일, 네. 10월 10일이 뭐 북한에도 뭐 구구절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창건 기념일이죠. 네. 하필이면 그때 시부모를 모시고 만삭의 인부가 애 놓을 때가 다 된 사람이 평양으로 1박 2일 효도 관광을 갔다. 원정 아무리 출산이죠. 노무현 때지만 그때 이 평양으로 효도 관광을 가는 게 우리 한국에서 관광을 가는 게 가능한 거는 그 당시에라도 금강산과 개성밖에 더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양으로 효도 관광을 갔어요. 무슨 저기 종북들, 친북들끼리 특별한 뭐가 있었나? 평양에 효도 관광 간 이야기 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가 갑자기 진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정부인데 민간에게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체제 선전 집단 공연 아리랑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아리랑 보러 1박 2일로 평양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북경에서 들어갔겠죠? 그랬겠죠. 예, 휴전선에서 들어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만삭이 비행기 타고 저기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북경에서 평양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대표님. 여성들이 임신되면 저도 출산을 해봤지만 내 아이가 언제 예정일이라고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기술이 더 좋은데 의료 기술이 더 좋은데 왜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지 않고 내가 언제쯤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는 예정일을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날짜를 맞춰서 평양에 갔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속지주의, 예. 미국 땅 안에서 애를 놓으면 나중에 20세 때 이제 미국 국적을 채택할 수 있다. 네,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원정 출산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황선이는 북한에 이제 원정 출산을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북에 도착한 직후에 북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았고, 북 의료진이 구급차를 대기시켰고, 경일 휴일이었는데도 평양 사는 원장이 병원에 나와서 직접 진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가족이 특별한 가족이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친북으로 일관된 특별한 가족. 네, 그렇습니다. 요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처럼 대규모적인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평양 산호는 네. 일반 사람들이 그게 꿈도 못 꿉니다. 예. 그리고 평양시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상류계층 주로 어떤 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냐면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 중앙당, 간북국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출산하고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서 갔다라는 자체는 또 그리고 출산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출산했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 윤기진이가 제가 기억하기는 박근혜 정권 때 뭡니까 아시안 게임인가 네. 북한의 뭐 대표단이 뭐 한국에 잠깐 왔다 갔을 때 네. 그때 그 앞에서 막 환영한다고 소리 지르고 또 리프트 대사가 목에 칼 맞았을 때 네. 그 뭐 이 미 대사 얼굴 상처 났다고 온 세상이 난리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던 윤기진이라 유명한 한국의 친북 인사죠. 그래서 가족 부부가 전부 다 이 친북인 집안인데 네. 이 사람이 SNS에 미 대사를 CIA 한국 지부장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 미국 대사 호정가가 삼계탕과 치맥에 반해 친한 인사로 친한파로 변절했다고 깎아내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친북 성향 매체는 황선이가 그때 북한에서 출산할 때 통일둥이 출산에 하루 종일 힘을 쏟았다 하고 친정엄마는 아이가 평양 가서 흥분을 했나 빨리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로 첫째를 낳았던 황선이가 서울의 한 병원에 애를 낳기로 예약을 해놓고 이제 평양에 가서 낳았다는 거는 그 예약이 좀 쇼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네네. 자, 이 사람은 한총련일 때 원정 출산도 했는데 자 남편이 한총련 의장을 지냈고 김일성 사망을 민족 전체의 비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북을 추종하는 자가 가서 애를 낳을 때는 아주 성대한 대접을 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대접할 수밖에 없죠. 예,
자, 북한이 출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스템화해서 참 이게 지방에도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준다면 뭐 우리가 사회주의 공화국이 의료까지도 다 공짜로 해준다 하겠지만 북한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대체로. 일반 사람들은 우리 엄마 시대에는 대체로 다 집에서 자연 분만을 했고, 그리고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네.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 군임은 군병원이 있고 또 돔은 돔병원이 있는데, 위험한 고위험군 이런 출산하는 산모들은 대체로 군에서 자기들이 이걸 할 수 없다, 기술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돔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서를 떼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청진이과대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이런 사례들인데, 대부분 군에서 출산을 하고 또 농촌에서는 그 농촌 진료소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데, 농촌 진료소에서도 또 기술이 안 되는 거 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산부인과라는 게 다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일반적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 산부인과 과장님이 이렇게 유도분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분만 하다가 안 됐다 싶은 그런 산모들은 또 긴급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합니다. 자, 산부인과에는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습니까? 산부인과는 시설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뭐 어쨌든 산부인과라면 아이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그런 초음파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초음파 기계가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으로 다 합니다. 내진으로. 의사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또 뭐 이제처럼 혹시 여성들이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마취도 없이. 그렇습니까? 예, 마취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애를 낳고 나면 휴가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 출산 휴가는 예전에 초창기 80년대까지는 70일 정도 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 휴가를 당리 어떤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150일로 늘려졌습니다. 150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네. 출산 휴가 동안에 애를 놓으면 미역이라든지 산모의 이 산후조리를 하기 위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좀 줍니까? 호박이나 전혀 없습니다. 가물치나. 예, 출산할 때도 없고 또 태어나서도 이제처럼 분유도 없어서 암주가루를 엄마의 배급에서 다 제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아이 분유가루를 공급하기 때문에. 암죽을 주는 것도 엄마의 배급에서 뺍니까? 당연하죠. 아가 놓으면 아도 사람 하나 머리로 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한테는 300g이라는 배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100g에서 1일 300g. 엄마도 집에서 놀기 때문에 1일 100g에서 하루에 300g입니다. 그러면 이제처럼 인공 영양하는 6kg를 공급해야 되는데, 암죽을 엄마의 300g하고 아이 300g을 다 합해서 6kg를 공급합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엄마 배급이랑 아이 배급을 합산해서 암죽으로 대처합니다. 참 냉정하네요. 냉정합니다. 그럼 엄마가 잘 먹어야 오히려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출산하고 북한도 그런 유래가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미역국을 해줍니다. 예, 미역국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제처럼 70년대 지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역국에 족발해서 엄마들이 많이 좀 먹이고 했었는데, 워낙 80년대부터 조금씩 경제적인 문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족발도 사실 없어서 그냥 미역국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애를 이제 낳으면 애가 이제 긋고 이럴 때까지 애기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를 갖다가 키우려면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애를 못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배급도 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예, 아이가 출산하고 바로 100일도 안 돼서 엄마가 만약에 출근하는 엄마들은 다가서에서 그 아이를 다 양육합니다. 그러면 갓난 애, 예를 들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애를 타가소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 타가소에 부류가 있는데, 이제처럼 갓난 아이 반, 그 다음에 젖대기 반, 이렇게 반을 정해가지고, 아이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대체로 일하다가 오전에 10시, 오후에 2시에서 3시 사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 모유 수유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 아이한테 머리 수유하고 또 일하러 가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같은 것도 북한에서는 어떠냐면 여기는 기저귀가 정말 제품이 다양하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 피부 그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북한은 아이 기저귀가 여기서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제천이라고 북한에서는 가제천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대체로 부드러운 광목천을 많이 사용해서 그 햇빛에 많이 발여서 아이한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 그 소변이라던가 이런 응가가 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좀 부드러운 비닐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아이한테 기저귀를 채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기저귀를 씻는데 상당히 엄마들이 고생을 하겠네요. 예,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의 이제 이 기저귀도 그렇지만 옷 같은 것도 입혀야 될 건데 그런 건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언니분들이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보니까 아이 옷은 큰 아이 옷을 물려 입는 사례도 많지만 큰 아이가 없고 첫 아이 때는 집에서 손을 가지고 많이 아이 옷을 만드는 그런 걸 제가 봤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출생했을 때 베네 쪼고리를 입히는데 여기는 정말 백화점이랑 뭐 그런 데 가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좀 황홀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아기 베네 쪼고리 할 만한 천을 좀 구해다가 손으로 다 만듭니다. 손으로 대부분 다 만들고 또 산다는 거는 극히 아이 옷을 사는 게 좀 드물어서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아이 뭐 옷이라던가 뭐 이런 걸 많이 가져서 팔아서 그걸 사니까 아이한테 입히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고 네, 고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북한에 대체로 이제 그 타가소에는 유치원 가기 전까지 다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5살까지 타가소에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으로 가고 예, 6살부터 유치원 낮은 반 시작해서 7살까지 유치원 낮은 반 가고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한 해에 7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같이 입학을 하는데 7살짜리는 6월달부터 12월달 생 7살짜리고 8살짜리는 1월 1일부터 6월까지. 오늘 그 북한의 이 출산 그리고 애들 키우기 그리고 또 원정 출산한 북에 가서 애를 낳은 사람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북한의 이런 생활상 문제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다 잘 모를 수도 있죠. 북한은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혼자